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1일이네요. 금요일이고 오늘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현재 이제 주하이 에어쇼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에어쇼에서 등장한 대문 사진에서 보신 이 이제 무인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제가 내용을 살펴보건데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우리한테 시사점도 많다. 그리고 또한 무인, 이제 꼭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무인 체계라는 것이 모든 무기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육해공, 뭐 심지어는 물속까지. 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자본 집약적인 그런 이제 방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예. 이거가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오는데 누가 이게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세계의 무력, 힘의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리고 또 우리도 최근에 이제 전략 무인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개발이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번 DX 코리아에서는 그 뭐 시제기도 공개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무인기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그들의 무인기를, 신형 무인기를 소개하는 걸 보면서 우리 무인기에게도 이런 능력이 부여됐겠다. 또한 곧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지금 무인기 개발에 가장 열심인 나라가 아닌가. 그 전략적 뭐랄까 이득이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시장이 유인기 시장에서 무인기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는 조종사가 필요가 없고, 일단 비행기들의 단가가 싸져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미국이 단가가 싸진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주요 메이저 방산업체들이 여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 이러한 기술을 가진 미국에서 가진 기업들은 조그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라는 거, 방산업계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강하게 방향이 진행이 되면은 미국에 이미 굳어져 있는 방산업계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업계가 불편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중국은 그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아마 중국이 1등이라면 우리하고 터키가, 제가 보기에 특히 이란, 이 세 개 나라 정도가 그 다음 중국 다음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무인기화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도 좀 방산업계가 덩치를 키우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방산업체들끼리 이런 벽이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예. 자, 그런 부분이고, 이런 전환기에 우리는 새로운 업체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은 뭐 수많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무인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따로 정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유라시안 이라는 타임스라는 신문에 난 기사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10,000km면 뭡니까 여러분?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가는 거리거든요. 10,000km를 날을 수 있는 WL 윙농 3라는 무인기를 이번에 선보였다. 이미 날아다니는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화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건데. 그런데 또한 상당히 큰 기체거든요. 우리 전략 무인기랑 비슷한 규모로 봐져요. 재원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들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는 뭐 크기 정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성능이 다기능이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 대잠 초계 역할도 하고 육상 공격도 가능하고 또 바다에 떨어진 성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거기다가 적의 무인기를, 그리고 적의 헬리콥터를 공대공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예, 상당히 의미 있죠.
그래서 주하이 에어쇼에서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는 중국이 그들의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실전의 경험을 했습니다. 실전을. 그래서 경험이 쌓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기체예요.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기사는 금년도 11월 10일이니까 뭐 거의 오늘 나온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이게 CCTV에 공개된 이게 보시면 WL3라고 되어 있죠. 윙룽인데 그들의 발음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발음으로 하자면 한자를 살펴보면 익용이에요. 하늘 나르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거고 터보 프롭이에요. 터보 프롭. 자, 제트 엔진에 뒤에 샤프트 뽑아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터보 프롭이고 자그마치 항속거리가 10,000km다. 최대 이륙 중량도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6.2톤. 탑재량은 2.3톤이다. 날개 밑에 2톤을 실을 수 있다. 이게 뭐 각종의 무장이 실린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급이 우리 전략 무인기다. 작년이나 금년에 개발이 끝낸 것으로 보이는, 곧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한항공에서 개발했죠. 예. 거기도 많은 부분이 이 기체와 중복이 되어 있겠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정찰기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들 정찰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뭐 근데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 정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비행 시간은 최대 40시간이다. 40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예. 뭐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가 비행기는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료는 아직 남아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비행기 속에서 40시간 연속 왜냐하면 조종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작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초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무인기는 상당한 진짜 유인기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개괄적인 재원, 크기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엔진이 뭐 출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번에 공개된 거니까 며칠 전에. 예. 자, 이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대공 무장이에요. 예. 무인기가 상대방 무인기를 상정하고 공대공 미사일 장착한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미래 전장의 모습일 거라고 중국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체는 뭐 항공모함에서 날릴 수 있겠지만은 그들 육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떠오르겠죠. 그리고 그들의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갈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향후에는 무인기끼리 교전할 가능성이 많다. 자, 우리도 무인기를 착착 나오고 있죠. 사람도 안 탄 상태에서 하늘에서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옛날에 초기 공중전 시절 보면 서로 뭐 욕설만 하고 지나갔다. 1차 대전 때 막 쌍예피, 3예기가 나를 때는. 그러다 권총을 꺼내서 막 쏘기 시작했다. 처음에 뭐 돌멩이도 던지고 그랬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무인기를 만나면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가까이 지나가더라도. 자,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이거는 상당히 뭐랄까 핵심을 찔렀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거기에 장착된 단거리, 우리로 하면 사이드와인드 또는 아이리스-T 같은 미사일이에요. 같은 세대로 분류되고 있어요. 아이리스-T하고. 그러니까 최신 세대로 보여져요. 2013년부터 배치된 것이고 사거리는 약 20km. 서방의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이 가진 성격을,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리스-T급이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아이리스-T도 좀 서방의 꾼의 대표적인 단거리 미사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KF-21용으로 선택한 단거리 미사일이죠. 예.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서방권에서는 또 우리가 선택한 미티어 쭉 하고 있죠. 예. 우리 공군도 쇼핑을 꼼꼼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인기에 달았다. 그러면 우리도 아이리스-T를 또는 그게 국산화된 버전을 우리 무인기에 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그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부분까지. 자, 우리 주변국들이 다 무인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수백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각자.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게임 하듯이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속도를 봤을 때는
공격 헬리콥터나 이런 헬리콥터랑 속도가 비슷해요. 지금 이런 애들이. 예, 아니면 살짝 빠르거나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예, 헬리콥터와의 교전도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그만 미사일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길이는 3m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언뜻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의 J-20이라는 스텔스 무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KF-21의 1이 5세대로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내부 무장창 가지고. 여기에 노란 동그라미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이게 보면은 지금 밑에 뚜껑이 열릴 때 배 쪽에서 2단으로 접히는 거, 한 단으로 접혔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접힌 다음에 그 다음 한 번 더 접히면서 이게 안에 이제 무장창이 닫힐 때는 뚜껑 안쪽 면에 닫혀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4발이 지금 몸통 속에 들어있죠. 근데 지금 우리 KF-21은 원전에서 나오는 그 유출된 그 자료들을 봤을 때는 6발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저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 뚜껑의 안쪽 면에 장치하는 그런 방식을 쓰겠죠, 우리도. 그래서 이게 실제 J-20에 장착된 모습이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공은 즉 무인기를 상대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하나 돋보이는 부분은 공대공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죠. 쏠 수 있고, 지상에서는 우리 천군 같은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어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피 능력도 부여하겠다. 자, 이제는 무인기를 갖다가 생존성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비행기나 헬기에 있는 것을 응용을 하겠죠. 공대공 회피는 뭐 하느냐? 미사일 감지 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워닝하는 것이. 예, 그 다음 기본적으로 체퍼 플레이어 연동이 돼 있죠. 미사일 감지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예. 그리고 회피 기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예. 그건 사진에다 입력이 돼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속거리가 10,000km고 40시간 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 DX 코리아에서 시제품이 공개됐던 대한항공의 우리 전략 무인기는 30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작전거리가 길다. 예. 엔진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예. 우리 것은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한 6천, 7천 정도의 킬로미터 정도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어차피 이거는 뭐 급가속을 한다든지 급감속을 한다든지 뭐 급기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순항 속도로 돌아다닐 거거든요. 위급 사태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대륙간 작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10,000km면 그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돌아오는 문제가 또 있긴 하겠지만.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이게 이제 그들의 CG를 제가 캡처한 것인데, 동영상, CG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대잠 초계기로서 활용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중국 무기 체계 중에 이렇게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은 소노브이예요. 소노브이라는 게 우리 대잠 헬기나 대잠 초계기가 뭐 쉽게 말하면은 약간 근거리 원격 소나죠. 이걸 물에 이렇게 띄우는 거죠. 물에 빠져서 이제 소리를 탐지하는 거죠. 잠수함 미스크 같은 영역에. 예. 그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의 소형 소나를 잠수함 미스를 만한 지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찾는 거죠. 예. 기존에 이제 사람이 타는 유인 초계기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죠. 그걸 무인화시켰다는 컨셉이에요. 예. 상당히 신선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보여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떠 있을 수 있잖아요. 40시간 동안. 그 점은 인간이 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으면. 아니면 조종사를 뭐 2배, 3배수를 태운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예. 8시간씩 정도밖에는 비행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냥 8시간 노동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3배수 정도는 있어야지 24시간 돌리고 40시간 돌리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연료 문제가 걸리겠죠. 그럼 기지로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문제를 해소를 시킬 수 있다. 기능하는 면에서만 기존 유인 초계기와 큰 차이가 없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투입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무인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사람의 희생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효용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적의 잠수함을 발견하게 되면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그의 위치를 수상함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그 수상함에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대잠 로켓인 홍상어 같은 거를 발사한다. 가운데 유도를 해준다. 이런 데이터 링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무인기는 핵심이죠. 예. 그리고 중국은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대양으로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도 활용을 하겠지만 이런 비행기들이 오렇게 떠 있으면서 그들의 장사정거리 대한 미사일들을 유도하는 역할도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사실은 그거가 더 우선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위험 지역이잖아요. 세계 대공 무기들이 노리고 있는 수상함도 물리서 보고 가운데 중간 유도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거라고 봐요. 예, 이런 전략 무인기를 몇 대 띄워놓고 저기 함정이 걸려들면은 지상 발사로 장거리 1000km, 2000km짜리 그걸 쏠 수 있는 거죠. 예. 대한 미사일, 뭐 요즘 초음속, 극초음속 다 있잖아요, 중국은. 자, 이런 거고 거리가 잠수함과 꽤 멀다. 죄송합니다. 거리가 이 수상함하고 꽤 멀다. 그러면 이 수상함에서 뭐 대잠 헬기가 뜬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무장만 장착하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는 일단 대양을 말고 근해 작전을 기반으로 했을 때 동해, 남해, 서해 세계 각국의 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자, 그런 곳에서는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아니면 우리가 이미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 유인 초계기의 자리를 밀어낼지도 모른다.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자폭 무인기를 장착해요. 예. 자, 이건 타격용으로도 쓰겠다는 거예요. 이 자폭 무인기는 여러분이 뭐 이미 보셨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LAH나 헬기용으로. 예.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로이터링 뮤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락곤을 하지 않고 혼자 떠서 다니는 거죠. 그리고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배회하는 거죠. 그러다가 목표물이 감지가 되면 다 자기들이 센서를 갖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결정은 해주겠지만 이게 로이터링. 그냥 자폭이 아니라 하늘에서 빙빙 배회하다가 자폭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거리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기존 미사일처럼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뒤에 프로펠러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LAH 같은 것도 수십 킬로로 날아갈 것이다. 이 무인 자폭기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국 거보다 조금 소형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무인기 옆에 WL3 옆에 같이 전시가 된 미사일들이에요. 제 오른쪽에 이게 이제 CM501GA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공대지 미사일로 보시면 돼요. 앞에 적외선 센서가 달려 있는. 이거 그거고 왼쪽에 거는 앞에 코드명은 비슷하죠. CM501 근데 X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로이터링 뮤니션이에요. 즉 자폭 무인기예요. 장거리에서 배회하다가 목표물이 등장하면 핵심 목표물이 등장하면 공격하는 거. 그래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자폭 무인기인 스위치블레이드 좀 큰 거죠. 600. 이거 보면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40분 이상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전에 보신 WL3 같은 기체가 예를 들어 대만 침공 같은 경우다. 아니면 뭐 일본과의 또 거기도 섬에 대한 분쟁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몇 대만 출격해서 이런 거를 헛뿌려 놓으면은 저게 구석구석 섬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50km, 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스물스물 기어가서 섬 전체를 뱅뱅 돌면서 핵심 타겟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접근해 왔으면 뭐 레이저 유도나 더 쓰겠죠. 더 가까이 접근해서. 예. 자,
사람을 하나도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게 이제 지금 이 새로운 기능들에 의해서 기능들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고, 또한 우리가 비슷한 무기를 LH용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LH나 해병대 상륙 헬기들이 향후에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예, 물론 전체 비행할 수 있는 비행 거리는 이 무인기만은 못하겠지만, 하지만 유사한 작전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저기 현재는 헬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 자폭 무인기가 우리도 향후 고정익을 가진 무인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 단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DX 코리아에서 이제 선보인 그거죠. 이거는 이제 모형이고, 그 전시장 바깥에 야외에서는 그 실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무기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측 이야기에 따르면 3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남북 대치 국면에서 휴전선 정도는 한 대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한 대만 떠도 그거를 다 살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 정보는 없어요. 현재는 아무 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급이 그거랑 비슷해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WL3랑. 예. 왜냐하면 지금 얼핏 나오는 정보를 봤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엔진이 프레드 휘트니의 1200마력 터보팬 엔진을 쓰는 거, 터보프롭 엔진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기존에 미국이 생산했던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는 기체들, 그리고 그들의 최대 이륙 중량, 최대 임무 중량, 그리고 엔진의 파워, 출력, 이걸 감안했을 때 만약 우리가 프레드 휘트니의 1200마력 엔진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도 2톤 이상 정도의 무장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임무 장비를. 제 날개를 놀리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은 우리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WL3랑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기체를 보고 이제 세상 돌아보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수상에 조종사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걸 구조할 수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렇게 보트 같은 거를 낙하시켜주는, 그래서 실제 유인으로 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이 도착할 때까지 조종사의 생존성을 담보해주는 그런 작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CG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참 다목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이 혁신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를 우리도 감안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인기 최초로 생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이 들어갔다. 공대공 미사일이 장비가 됐고, 또 적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기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봤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순서를. 이들의 지금 갖고 있는 이 방어 체계만 가지고는 유인 체계보다 뛰어나다고 절대 말하지 못하겠죠.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유인기에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쫓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거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왜냐, 무인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활용성이 높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작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 수준의 그 절묘한 그 지점이 있겠죠. 값은 값대로 낮추면서 또 전부 다 너무 쉽게 격추돼 가지고 작전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을 닥치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어디에 절묘한 지점, 몇 대는 잃더라도 작전 성공률은 몇 % 이상은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점에서 타협을 하는 선에서 생존성 확보가 고려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작전에 투입이 된다, 일본과의,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분쟁이라든지 대만과의 분쟁이라고 봤을 때 사전에 이 비행기들을 보내기 전에 저게 중고도 방공망 정도는 제압이 돼야 된다.
즉 우리로 치자면 천군 같은 데는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정도를 격파를 해줘야 된다. 예, 그 정도는 된 다음에 이 비행기들을 이제 보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아마 향후 대공 미사일 정도 그리고 왜냐 앞으로는 무인기들끼리 만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진짜 동의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회피 시스템은 비행기 것을 차용해 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값비싸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미사일 날라오는 거 탁 찾아서 뭐 체포 플레어 하고 회피 기동하는 거 그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최근에 DIRCM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저 광선을 쏴서 상대방의 미사일 시크를 헷갈리게 하는 거를 국산화를 시켰잖아요.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이제 UAV에 무인기의 생존성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DIRCM 정도는 우리가 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면 저게 중고도 방공망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과의 어떤 분쟁 지역에 먼저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 등을 통해서 저게 중거리 방공망을 제압을 해야 되겠죠. 이까지 다 무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들 UAV가 날아가는 것인데 제압되지 않고 숨어있던 친구들이 반격을 할 수 있죠. 자, 작전 성공에 실패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생존성을 거기서 요구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가까이 접근하면 중거리나 근접 항공 지원기로도 쓸 수 있고 그 안을 배회하면서 섬 구석구석을 중국 본토에서 타격할 수 있는 아까 자폭 무인기도 있었잖아요. 장시간 채공하면서 40시간씩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 목숨 하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상륙부대가 올 때까지 적진을 제압하기는 충분할 수가 있다. 이런 작전 개념을 활용을 한다면 이거 물론 제 상상입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이걸 유인기랑 비교할 수 있겠느냐? 금액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사람의 조종사의 목숨이라는 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쪽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는 게임이죠. 그려지는 성능을 구현할 수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니까 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반대 나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겠죠. 일본이나 대만도 향후에는. 그렇게 되면 무인기끼리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실제 부딪혀 보질 않았잖아요. 뭐 내부적으로 그들이 정보는 접수를 했겠지만 그래서 이들의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현실화시키는 구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거예요. 한글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에서 중국의 무인기에 대한 투자와 전망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성능이라는 면에서 미국을 많이 추격했다. 미국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 거래된 유사한 기종의 가격을 봤을 때 미국 가격의 10분의 1이다. 10분의 1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 시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 전력 균형이라는 부분 미국이 이때까지 수십 년간 누려왔던 전력의 절대적 우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실전 경험이 누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직 중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들은 미국 무기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무인기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재는 유인기, 값이 대비해서 유인기 위주로 전력이 세팅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그 시장이 꽉 차게 되면 그들도 결국은 무인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 중국이 무인기의 급피치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왜 빨리 못 넘어가느냐? 이쪽으로. 기존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지금 누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무인기를 생산했던 제너럴 아토믹스 같은 회사는 작은 회사고 어떻게 보면 작은 플레이어다.
얘들한테 기회를 몰아주면은 기존의 유인기의 일감을 갖고 있던 로키드 마틴이나 노드롭 그루만이 먹고 살 게 없다 보잉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잘려져 나간다. 그리고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회사가 다시 부상을 하게 된다. 미국 전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런 식으로 물이 한번 갈려야 되는 거지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업계와 군과의 관련 그리고 정치권과의 관련 그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기회를 잡고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더 초조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기체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미국 기존 업계의 그 두꺼운 얼음도 깨져야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2022년 11월 9일 날 나온 리포트예요. 러시아 국가기관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첨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박시몽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무장 전문가고 소프트웨어 전문가고 무인 전문가죠. 미국 유수의 회사에서 탑 엔지니어를 활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을 건너온 게 2011년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고 하니 요번에 이제 중국 것을 보면서 러시아의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무렵 F-22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부분이 뭐냐? 미국에서 유능한 엔지니어들은 이제 무인기로 가야 된다. 더 저렴한 기체로 무인기 복합 전술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만큼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당연히 그 방향이다라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예상을 했던 건데 그것을 그 방산업체들과 미국 정부가 받아주지 못했던 거죠. 거기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튀어나왔다. 업계 바깥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벤처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죠. 박시몽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옛날 고향으로 돌아간다.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동안 미국은 못했죠.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무인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못 시켰고 다 드랍을 시켰죠. 그 사이에 따라온 거예요, 중국이. 우리도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중국의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무인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인기 그리고 우리의 지금 정찰기로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무인기의 활용 방안 향후 한 30년까지 추가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엔진의 국산화를 포함해서. 자, 그리고 미국의 대응. 기본적으로 무인기라는 것이 고가의 무기체계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의 기존의 주력 방산 업체의 생체 리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중국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도 다 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한테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미국이 어디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거기서 우리 한국 같은 플레이어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냐. 자, 우리 이제 업계에 그리고 정부 군 관계자들도 이런 이제 무인기의 흐름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도 어떤 방향을 설정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지요. 자, 우리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